이제 방울새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요 작가가 자, 양귀자 선생님이죠. 자, 우리 양귀자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맞는데, 아마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 한번 배운 적도 있을 거야. 자, 이 양귀자의 대표적인 연작 소설이 자,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자, 요게 항상 이제 그 수능 특강 문학에 매해 조금씩 실리는 것 같아. 자,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냐면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요.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한참 진행되고 난 이후 문제를 다루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원미동이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있죠? 자, 경기도 이제 부천에 자, 원미동이라고 하는 요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자, 여기 살고 있는 자, 일종의 자, 소시민들. 자, 소시민들의 자, 삶의 애환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자, 요거는 일종의 연작 소설이야. 자, 그래서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 큰 소설 이제 파트 안에 작은 소설들이 여러 개 있고, 자,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이룬다, 그죠? 자, 시조로 따지면 연시조 같은 개념인데, 이 원미동 사람들이 총 11작품이 있어요. 자, 요 안에. 자, 그 중에 이 방울새라고 하는 작품은 자, 7번째 연작 작품으로 자, 여겨지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방울새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울 때 뭐 방울이 울리는 그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실제 새예요, 새. 자, 그러면은 요 소설의 오늘의 중심 소재는 방울새가 되겠다, 그죠? 자, 요 관계를 조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작품 같은 경우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의 힘겨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 그들 삶의 단편이 어떤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지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우리 본문으로 가시면요. 자,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한대. 자, 여기 그녀의 동그라미 칠까요? 자, 중심 인물인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제 호칭은 나는 없을 겁니다. 나는 없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신체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바나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자, 이게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자, 이 떨림이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자,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이 됐고요. 자,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 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대. 눈이 파르르 떨리니까. 자, 그녀는 손을 들어 눈두덩을 지그시 눌러보았는데, 자, 눈꺼풀의 이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대. 자, 이 눈꺼풀에 자,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어 왔다는 것 같아요. 자, 원인이 중요할 것 같아. 자, 밑에 보면은 눈두덩을 안팎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긴 하였다. 자, 그리고 기다란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 낭하라고 하는 게 건물 안에 있는 통로 같은 길을 말해. 자, 거기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그때도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자,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대. 자, 그러나 자, 이 이제 낭하를 지나가서 지금 그녀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자, 면회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주요 공간적인 배경이 될 텐데, 자, 우리 면회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나이가 좀 젊어, 한 20대 초반이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 면회실은 이제 군대가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 배경인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야. 딸도 있어요. 딸도 있는데 남편이 지금 이제 감옥을 갔어. 그래서 감옥의 접견실을 또 면회실이라고 하기도 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면회실은 즉 남편이 갇혀 있는 자, 감옥 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던 그 낭하라고 하는 장소가 별로 안 길어. 자, 별로 안 긴데, 자, 그리로 걸어가는 길에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 삶의 답답함. 자, 요런 것 때문에 하염없이 계속 길게 느껴지기만 하는 거야. 자, 이어서 자,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다. 자, 남편이 나왔네요. 자, 그녀
자, 남편. 자, 남편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왜 감옥에 가 있는지는 자,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중에 직접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남편이 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는 거. 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기보다는 자, 이런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잡혀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눈꺼풀의 경련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죠. 자, 옛날만 해도 자, 집안의 이제 기둥이라고 하지. 자, 집안의 이제 뭐 살림은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건 보통 남편의 몫이었기 때문에 자, 이 그녀는 남편을 감옥으로써 잃은 순간 자,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가족은 본인이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 불안감의 행동 묘사야. 자, 이런 보여주기의 방식도 쓰고 있어요. 자, 이어서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밑으로 희디 흰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자,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 당연히 자, 수영자임을 알 수 있지. 자,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자,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워 잠재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잿빛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생기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자, 그럼 여기서 자, 잿빛의 벽이라고 하는 표현. 자, 세모 한번 쳐볼까요? 자, 지금 이 그녀가 인식하고 있는 자, 암담함을 자, 또는 암담한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자, 요 잿빛의 벽이라고 하는 자, 색채 표현이죠. 자, 이어서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봅니다.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치를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에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바라봐요. 자, 근데 이 남편을 봤을 때 자, 뭘 느끼니? 자, 이 밑줄 우리 속에 갇힌 짐승. 자, 남편을 마치 자, 갇혀있는 자, 짐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대. 자,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이 갇혀있는이라고 하는 요 표현 당연히 감옥에 있으니까인데 요게 제목인 방울쇠랑 나중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자, 여기 지난번부터 괄호를 좀 열어줄 거거든. 자,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라고 시작되는 자, 요 부분부터는 그녀와 남편의 자, 서로 간 대화 장면이 이어지는 부분이야. 자, 읽어보자. 자,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라는 대답을 보는데 자, 우리가 경주의 감기, 이 경주가 딸이거든요. 자, 이제 요 둘 사이에 자, 딸인 경주가 있어. 자, 경주에 동그라미 칩시다잉. 자, 물었잖아. 이제 경주의 감기 다 나았니? 라고 물었는데 자, 일반적인 대화라면 요거는 경주의 감기 다 나았어. 이미 다 나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 그 다음 대답이 뭐야? 여름 다 지났나 보다. 자,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쇠망을 건너오면 자, 시골 사촌 형님네에서 마늘이 왔다는 대답이래. 자, 이런 대화가 계속 핑퐁 이어져. 자, 핑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어서 자,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나는 나무의자와 되풀이되는 헛손질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자,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미는 것이다. 자,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자,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괄호 한번 묶어줄래요? 자, 이 대화는 어때? 맥락이 없어. 자, 이 맥락이 없는 대화에서 자, 다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자, 이 그녀와 남편이 단절되어 있고 자, 그리고 자, 소통이 되지 않는 즉 소통의 부재 상황을 상징하는 말이죠. 자, 이어서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 나중에 가서야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특별 대책이 있었단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긴 했지만 자,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을 했다. 자,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이제 낡은 기와집 아래 존재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막 잘 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긴 했어. 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 밑줄 평등하게
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남편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 평등이라고 한 키워드가 그러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자, 이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진 않았을 거라고. 자, 그런데 그 생각이 어느 무렵인가부터 주장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 여기 밑줄.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사회주의 운동에 빠졌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할 거냐, 자, 가정을 돌볼 거냐라고 했을 때 남편은 요쪽에 조금 더 자, 기울어 있었던 거지. 자, 그것 때문에 이 그녀가 자, 모든 생계를 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이어서 자, 그래서 말하자면 그녀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다. 자,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로 가요. 그러면은 요 이제 수특 특성상 중략 부분 줄거리가 이어진다는 건 자, 요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자, 장면에 전환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 같죠. 자, 일단 읽어보면 자, 어느 늦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자, 여기 네모 과천의 동물원에 가게 된다. 자, 아까는 어디였니? 자, 이 감옥, 면회실이라고 하는 공간이었다가 자, 이번에는 이제 과천에 있는 자,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자, 공간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요. 자, 가로 세로 1m쯤의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이라고 하는데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한 동물원보다는 자, 조류들을 모아놓은 자, 조류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자, 이어서 자,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우리도 상상해봐. 동물원 딱 왔어. 일단 그 냄새부터 나기 시작해, 그치? 똥 냄새. 이제 묵은 똥 냄새 그런 것들이 나는데 이제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여기 밑줄. 자, 여기서는 냄새로 여기 동물원에 왔구나 또는 조류원에 왔구나 라고 하는데 이 냄새만으로 안과 밖이 구분이 된대요. 자, 그러면 바깥 세상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자, 이 과천에 있는 동물원은 자, 조류원은 마치 뭐랑도 똑같이 여겨지는 거야. 아까 우리 남편이 갇혀 지내던 감옥이랑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야. 왜? 과천에 있는 동물원도 동물들이 그 우리 안에 유리 박스 안에 갇혀 있을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남편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여기 밑줄. 자, 요런 말, 남편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 이 동물원과 감옥은 같은 장소로 인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뒤에 말은 남편이 하던 말이에요. 악취, 세모. 자, 풍겨오는 하는 어쩔 수 없는 하고 그는 말하곤 했다. 자,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 자, 쓰레기의 세모. 막혀있는 시궁창, 시궁창의 세모. 자, 이것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모친 친구들은 자, 그 전에 남편이 자,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것들, 즉, 자, 썩어 빠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표현도 있어. 자, 이어서 자, 그녀는 이제 조류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킁킁거리던 짓도 멈췄다. 자,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이다 라고 한대. 자, 여기서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 자, 얘네들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 아까 말했던 자, 요 당시를 살아가던 소시민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대. 자,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횡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자, 새가 실제로 죽어서 박제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새는 멀쩡히 살아서 날아서 움직이는데 자, 뭐가 들리지 않는다고?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공간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다. 마치 감옥과 같은 공간으로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만히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들이 유리벽 바깥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자,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 세상의 새들 대조되는 거죠. 자, 전혀 닮지 않는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디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자,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밑줄. 자, 요런 것도 자, 이 동물원, 조류원의 생명력이 없는 모습을 말해. 자,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란간 후드득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 밑줄. 자, 이것도 다 똑같은 표현이야.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자, 휙휙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자, 드디어 나오죠. 자,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자, 방울새를 만났다. 자, 방울새 동그라미 칩니다. 자, 제목이기도 하죠. 자, 이 친구가 왜 제목이 되었는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자,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에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부딪히고 나서, 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지. 자, 이 방울새가 방울 소리를 내기 전에는 자, 잿빛 깃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밑줄. 자, 이 잿빛 깃털은 아까 우리가 본 뭐랑 동일시 해주면 돼. 잿빛의 벽이라고 하는 암담함을 드러내주는 색이랑 동일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방울새라고 하는 걸 잿빛 깃털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도 자, 이 방울새를 통해 마치 감옥 속 세상을 자, 암담하게 본 것처럼, 자, 감옥 밖이든 아니든, 자, 세상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말해요. 자, 그리고 자, 그것과 맞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했대. 내가 생각했던 방울새는 이렇지 않거든. 자,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자, 이게 뭐 동요 가사 중에 하나래요. 자,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자,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자,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 자,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해요.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자,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자,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 보곤 했다. 자, 그곳은 어디 있을까? 자,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밑줄. 자, 요런 표현 때문에 아까 우리 기억나니? 자, 이 감옥 남편을, 자, 감옥에 갇힌 남편을 갇힌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요 방울새는 즉, 자, 남편과 동일시되는 대상으로도 자, 보시면 돼. 자, 그래서요. 이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한은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죠. 자, 이어서 자,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자,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뭐 아이는 신이 날 수 있죠.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주가 뭐래요?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아, 라고 엄마가 말했겠죠. 자, 그러고 경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그러고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보는데, 자, 그 말이 아빠는 꼭 동굴에서 살고 있고, 아, 그러면은 이제 경주의 말이 맞네요. 자,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랑 같다? 자, 동굴과 같다. 여러 가지 표지를 통해서 자, 이 방울새는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아,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자,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요 소설에서 중요한 건 자, 동물원 조류원에서 본 방울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남편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자, 가정을 등지고 감옥으로 간 요 상황. 자, 요 상황에서 그녀가 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불안감. 자, 그로 인한 그런 삶들을 살았던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원미동 사람들은 요런 좀
누적누적하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연작 소설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특 문학에서 진도를 나갈 파트는 자,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육모 시험지 한번 꺼내 주세요. 자, 칠판이 깔끔하게